안녕하세요.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장애인안전지원센터 이기배 강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학과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강의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저희 면허 종별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보통 처음 면허를 따신 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1종 보통과 2종 보통입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나누는데 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차의 크기와 차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1종 보통 같은 경우는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종은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보통 저희가 9인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승차 적은 12인승 이하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지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종 보통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긴급 자동차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2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은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긴급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차의 크기와 관계인데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골목길을 누비고 다니는 그러면서 최소 과일을 파는 1톤 트럭 있죠. 포토라 얘기하는 1톤 트럭은 2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1종과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신 후 1년 이상이 지난 신분에 한해서 딸 수 있는 면허가 1종 대형 면허가 됩니다. 역시 1종 대형 면허는 1종 보통이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으면 건설 기계를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덤퍼 트럭. 나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면허가 있는데요. 자, 2종 소형 면허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라는 명칭이 들어갔지만 이건 자전거가 아니고 둘 다 오토바이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125c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5cc 이상이 됐을 때 저희를 이륜 자동차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미만일 때 저희는 소형 오토바이라는 말 안 쓰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5cc 이상, 125cc 미만.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계된 실제 문제를 한번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쉽습니다. 쉬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자, 15인승 긴급 자동차. 아까 긴급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려면 최소한 1종 보통 면허라고 그랬으니까, 자, 2종 보통 면허 4번은 완벽하게 틀렸죠? 특수 면허는 말 그대로 특수합니다. 그 다음에 1종 보통 면허, 아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딱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죠. 12인승 이하.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입니다. 1종. 운전할 수 있는 차 두 가지. 자, 12인승 긴급자동차. 아까 긴급자동차 방금 풀어봤죠? 네. 15톤 화물자동차. 자, 이런 게 숫자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5톤이 아니라 12톤. 그 다음에 15인승, 20인승. 15인승이 정답입니다. 2종은 12인승.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쉽죠? 3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자,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 자, 요거는, 아까 표에 제가 삽입하지는 않았는데, 건설 기계 중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하는 것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1종 보통 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니까 답이 1번과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종만 가능하다. 3톤 미만의 지게차. 자, 그 다음에 4번.
자,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 조금 말이 많아지니까, 글자가 길어지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일종 대형 면허. 아스팔트 살포기, 아까 건설기계에 살짝 들어있었습니다. 자, 2번, 일종 보통 면허, 덤프트럭. 이거 건설기계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종 보통 면허로 승용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는 1종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소형 면허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미만의 오토바이니까 그보다 큰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4번도 되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입니다. 이종보통, 제2종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 일단 승용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자 5톤 이라는데 숫자를 기억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5톤이 아니라 4톤입니다. 그 다음에 12인승 저희 나라 보통 봉고차라 얘기하는데 승합자동차 12인승은 1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 1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네요. 자, 이거는 장애인분들하고 약간 관계 있는 문제라서 제가 보통 많이 풀어드리는 문제인데요. 자, 이종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한쪽 눈이 실명이신 분은 시가 믿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면허를 따시기 위해서, 특히 2종 보통 오토를 따시기 위해서는 0.6 이상의 시력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네. 한쪽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그 눈으로 다른 눈을 전부 다 커버를 하셔야 돼요. 2번, 적색, 녹색, 황색,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이분은 장애 여부를 떠나가지고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색, 녹색, 홍색이 신호등의 색깔이거든요. 그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7세. 저희 나라는 18세 이상을 면허 취득 가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이죠. 노가인. 이분들은 면허 따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을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일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일종 대형 면허입니다. 일단은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밑에 있는 면허를 따가지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6개월 두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아까 18세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1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19세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8번. 자, 일정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일정 보통 면허.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아까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인 사람. 0.5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각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 믿고 계신 분들은 현행법상 일정 보통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종 면허를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력에 이상이 없는 사람, 이상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비장애인들이죠. 그래서 2번과 4번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 눈을 못 보시는 분은 일종 면허를 따실 수 없게 됩니다. 좀 억울하시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운전면허 부적격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 2가지. 체중, 몸무게는 상관없죠? 시력, 아까 시각 믿고 계신 분은 한쪽 눈 실명이기 때문에 일종을 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색채 식별 능력, 생명 또는 색약이라고 하시는 것, 특히 적색, 녹색, 황색, 이 3가지 색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별, 이건 말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과목이 아닌 거. 시험 과목이 아닌 거. 자, 여기서 보면, 자, 자동차 등의 제작에 관한 지시. 제작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저희는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이니까. 제작은 뭐 현대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뭐,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자, 저희가 시험을 치면 제일 어려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 이 도로주행 시험입니다. 이 도로주행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또는 실격하신 거죠. 며칠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돼요. 3일입니다. 학과 시험은요, 바로 그 다음날이면 되는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3일 뒤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날 시험을 치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도로주행 시험 감점이 이제 100점 만점에서 이제 뭐 잘못하시면 전부 다 감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위반하시면 바로 실격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번 최고 속도를 내시 5km로 초과했다. 보통 60km로 제한 속도가 돼 있는 도로를 많이 달리시는데요. 60km, 5km 초과했다. 65로 달렸다. 이거는 그냥 10km 이상 달려가지고 100m 이상 가면 실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감점 항목은 되지만 실격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이거 중앙선 침범 상당히 중요하죠.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앙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떨어지신 분들 물어보면 신호 위반으로 떨어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앞에 뻔히 있는 신호를 못 보고 적색불인데 적색 신호인데 출발을 했다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죠.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반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위반이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당연히 실격 처리됩니다. 다음에 13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결격 기간이 2년. 뭐 뭔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를 한 것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격 사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해가지고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면허를 따게 하면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면허를 따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부정 응시한 거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감금한 거. 이거는 그냥 구속사유죠.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요. 면허가 취소된 거. 이분 취소가 됐는데 취소되신 분들이 장애인의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셨는데 갑자기 아프셨을 때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간 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내가 뭐 몸도 불편한데 왜 운전하겠노? 해서 그냥 가만 놔두셔서 그러다가 10년이 넘어가지고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냥 자동 취소가 되신 경우 분들이 있습니다. 10년이 넘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런데 5년 정도 넘고 10년 미만이다 하시면 이분들은 취소자 교육이라고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소자 교육을 받으시고 학과 시험에만 응시만 하셔서 합격하시면 바로 면허시험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연수 운전면허. 저희가 학과 시험 합격하고 두 번째 시험이 장래 기능시험인데요. 그 기능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연습면허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이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신다고 생각하세요. 1년. 참고로 면허 시험 치다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시험 유효기간도 1년입니다. 15번. 자, 연습 운전면허. 아까 장래 기능시험에 합격하시면 연습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다고 밤전에 준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복잡해 보입니다. 1번에 보니까 했는데 이게 자전거를 충격을 했습니다. 근데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운전자 사람이 다쳤죠. 그 다음에 2번 강사의 후 예전 지시에 따라 자전거를 충격하여 똑같이 자전거를 충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전거만 파손됐어요. 사람 안 다쳤네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중한 사고입니까? 예, 1번이 훨씬 더 중한 사고죠. 그 다음에 3번도 잘 보니까 어디서 했는 게 물적 피해만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쭉 보니까 이것도 물적 피해만 발생했습니다. 물건 피해는 그냥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거는 중요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운전면허 효력이 발생하는 거 언제일까요? 자, 여기서 장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가 주어져 임시면허입니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때 합격했다는 자격만 주어진 거지 아직 면허증을 없습니다. 면허증 없으니까 못 면허죠. 그래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시면 바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신청을 해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6번에는 4번.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자, 합격 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시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가지. 자, 누가 발급을 할까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도 된다. 이건 아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예, 지방경찰청장이니까 그 위탁을 받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권자는 아까 지방경찰청장이라고 했습니다. 2번과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옳은 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거 양보심, 그 다음에 인내심.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도덕시험 같은 문제네요.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자, 초보 운전자라 하면 어떤 사람? 초보 운전자 뒤에 처음이에요. 여러가지 요새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이 초보 운전 어떻게? 자, 운전면허를 따신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보통 6개월이다 3개월이다 막 싸우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20번 문제.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거 두 가지. 자, 어떤 게 자동차일까요? 자, 여기서 건설기계, 이게 자동차일까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자동차. 경운기, 이건 확실히 자동차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그래서 여기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맞고요.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나 아스팔트 살포기 이런 것들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죠? 건설기계. 자, 이게 보통 제일 많이 보는 노상 안전입니다. 이제 콘크리트 롤러, 아스팔트 롤러,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깽긋뺑긋 돌아가는 얘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자동차 관리법 상의 자동차와 종류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학과시험 문제 준비를 하시다 보니 여기 문제 뒤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찾는 문제가 있고, 두 가지라는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답을 하나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두 가지 찾는 문제는 1점당 3점의 배점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라는 부분이 없는 문제는 2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찾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없지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